예, 안녕하십니까. 대의학당 대표 윤상철입니다. 지난달에 한국경제를 한 달에 걸쳐서 요약을 해드렸는데, 그만 코로나19 때문에 마지막 수업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할 기회를 봤는데 코로나가 점점 드세져서 이렇게 영상 강의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환극을 찾는 거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환극을 찾는 것 중에서 지금 내가 어디 있냐 하는 시중의 환극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뭐 1년을 환극이 어느 계절이냐, 너는 어느 계절이 가장 좋으냐, 그럼 뭐 어떤 분은 봄이라 그러고 여름이라 그러고 가을 겨울 뭐 다 주장할 수 있지만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여름입니다. 왜 여름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냐 하면, 봄에 뭐 꽃이 피고 여러 가지 뭐 기후가 변동이 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화려하게 자기를 선보이기는 그래도 좀 날씨가 도와주질 않죠. 여름이 돼야 뭐든지 활개를 치고 성장을 하고 자기 마음껏 뜻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도 실은 운세가 어디냐 하면, 그 송혜 선생이 12만 9,600년을 12로 나눠서 매번 자해, 축해, 인해, 묘해, 진해, 사해, 오해 해서 수레해까지 12해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한 해당 1800년이 되죠. 예. 여기 1800이 되는데 5회가 전부 합하면 1800이 됩니다. 그 안에 60정계라 해서 그 주역이 6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건곤 감리 4개를 빼고 나머지 60개를 채워서 만들었는데, 그 60개를 12만 9,600년에 배당하니까 한 개당 2160년. 그러니까 12만 9,600 나누기 60을 하니까 2160년이 됩니다. 이걸 그 정계라고 해서 2160년의 운을 다스립니다. 그 5회에 그 중에서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중에서도 지금 마지막 대각계 운에 들어왔습니다. 이 대각계 운은 2160년을 차지하고 있죠. 대각계를 또 6으로 나누면은 그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천풍국계가 있어요. 천풍국계는 그 2160년을 또 6으로 나눈 거니까 360년이 되네요. 360년의 운을 총괄하는 계입니다. 그러니까 천풍국계운, 그 다음에 또 360년을 나누면은 한 개당 60년씩 차지하는 3개가 됩니다. 세를 다스린다 해서 원의 운세 중에 세를 다스리는 게, 지금 뭐 1984년부터 2043년까지 여기까지 요 운이 바로 화풍정계 운이 됩니다. 그 화풍정계 운을 또 6으로 나누면은 대육계, 화산역계, 미제계, 곡계, 국계, 한계 이렇게 해서 6개가 진행이 되죠. 이 6개는 10년의 운을 좌우합니다. 10년의 운을 또 나누면은 요 안에 그 복희 64개 순서대로 건공감리만 빼고 60개가 이렇게 운이 진행되죠. 그럼 5회는 그 12회 중에서 가장 더운 여름의 때입니다. 여름 하지 지나가지고 아주 왕성하게 사람들이 발달하는 거죠. 그럼 뭐 저기 해해, 술해, 뭐 자해, 축해 이런 때는 뭐 사람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겨울에 해당하고, 이 5회는 여름에 해당하니까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최고적으로 사람들의 지혜가 늘어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좋은 때 태어나신 거예요. 5회 중에서도 마지막
오해 지나면 미해로 가는데 미해로 가기 전에 마지막 운께 2116년께가 대각계예요. 대각계는 뭐든지 좀 지나치다. 이 가운데는 양효고 이 본이라고 하는 초효, 말이라고 하는 장효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쳐서 가운데가 너무 세져서 뒤집어지기 쉬운 계가 대각계예요. 그 모든 행동, 먹는 것도 지나치고 행동도 지나치고 말도 지나치고 모든 그 사람 사는 것도 조금씩 너무 많이 과소비를 해서 문제가 되는 계가 이 대각계운입니다. 그 다음에 대각계의 2160년 안에서도 제일 마지막 운인 그 천풍국계는 처음에 이 소녀가 수줍어하면서 다가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자기 남편 이겨먹어, 시아버지 이겨먹어, 시어머니 이겨먹어 다 해서 여임금이 된다는 게입니다. 계집 여자에다 옆에 임금 후자, 여임금 후자가 붙어가지고 여자가 임금이 되는 게 이게 천풍국계입니다. 처음에는 음유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이제 수줍어하고 작아 보이고 겸손하고 그러다가 차츰차츰 자기 기운을 모아 자식을 낳고 남편 통장을 다 제어하게 되면은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게가 천풍국계입니다. 그 360년을 지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그 60년 운이 마지막 60년 운이 천풍국계 마지막 천풍계 마지막은 아니고 이 화풍전계 운 지금이 1984년부터 2034년 이 화풍전계가 이 천풍국계의 5번째 효가 변했을 적에 5번째 운이네요. 이 화풍정은 뭐든지 재료를 넣고 솥에다 재료를 넣고 끓여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먹는, 그래서 먹는 거 하나는 풍부한 운이 이 60년입니다. 1984년부터 2043년까지 먹는 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운이 돼요. 먹는 것만 걱정하지 않냐? 모든 물질을 그 새로운 재료를 넣고 끓여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먹거리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60년이 됩니다. 뭐든지 너무 풍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풍국계에서 화풍국정으로 내려가. 그러면 뭐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지금이 언제냐 하면 2014년부터 2020년이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운이 산풍곡계입니다. 산풍곡계는 산이라고 하는 총각, 그러니까 어린 남자를 풍이라고 하는 나이 든 여자가 유혹을 하는 게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를 나이 든 여자가 이제 유혹을 해서 불륜을 만드는 거. 뭐 그런 거만 불륜이 아니라 나이 든 남자와 젊은 여자의 불륜도 불륜이겠네요. 그렇게 불륜을 만들어낸 개가 산풍곡계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보다 감정에 좀 충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륜을 옆에서는 손가락질 하면서도 자기도 또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운입니다. 그런 운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오는데 2014년은 수레둔, 2015년은 풍레익, 2016년은 중래진, 2017년은 활해수합, 2018년은 택례수, 2019년이 작년이에요. 천례무망이 오고 올해가 지화명입니다. 명의계의 운이라고 하면은 그 위에는 땅이 있고 밑에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밤이 돼가지고 저녁 때 되면 지죠. 노을 지는 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지구 저편으로 내려가서 깜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옳은 거, 그른 거, 내 거, 네 거 하는 거가 다 없이 밝은 거가 상하는 게. 그러니까 옳은 거를 주장해봤자 깜깜한데 그게 어느 게 옳은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 거라는 걸 주장해도 깜깜한데 내 건지 네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옳고 밝고 진실된 걸 주장해도 그게 묻어나가는 게가 올해의 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은행에서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찾았다. 깜깜하니까 어떤 도둑이나 강도가 와서 뺏어갔다.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뺏겼다.
그건 내 돈은 틀림없다. 돈에다 뭐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뺏기는 거, 그게 명의이윤입니다. 이럴 적에는 그 자기 거라는 거, 자기 주장이라는 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감춰야 되는 운입니다. 그럼 이렇게만 보면은 그렇게 운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명의계 올해는 그렇게 숨어 지내야만 되냐? 이런 걸 이제 따지면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뭐냐면은 천풍국계 운이다. 360년 동안 그렇게 산다 하는 쪽에 이게 천풍구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대각계에서 천풍국계로 됐다. 대가지 갈지자 써가지고 대각계 대가지 구라고 읽어서 대가지 구로 읽습니다. 또 이 화풍정으로 왔다 그러면 구지정 국계에서 정계로 갔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풍곡계로 왔다면 정지고 정계에서 곡계로 갔다. 또 명의계라 그러면 고지명의 곡계에서 명의계로 갔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려면 주역에 달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뭐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초시영님이 정리해 놓은 글들을 보고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시영님은 한나라 때 초연수라는 사람이 주역을 만드는데 그 효가 한 효도 안 동할 수 있고 6효가 다 동할 수도 있고 해서 그 많은 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서 미리 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64개가 다른 64개로 변하니까 합하면 64 곱하기 64에서 4096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숲처럼 많다 그래서 영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씨, 초연수가 만들었다. 씨라 그러면 지금 뭐 김씨, 이씨 이렇게 해서 뭐 약간 하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제후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그 높이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큰 선생님을 갖고 얘기합니다. 씨앗이 될 만한 선생님. 물론 선생님을 호칭하는 거에는 자가 있죠. 자는 뭐냐면 종자가 될 만한 선생님. 큰 인물이죠. 그래서 자활 그러면 뭐 되게 높여서 공자님이다. 뭐 공자만 있냐 주자도 있고 정자도 있다. 그래서 그 앞에다 그 나중에는 자만 붙이면 잘 못 알아볼 사람들. 그러면 앞에 성씨까지 붙여서 정씨인데 큰 선생님이다. 그러면 정자. 주씨인데 큰 선생님이다. 그러면 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초연수라는 분을 높여가지고 큰 씨앗이 될 만한 선생님이다. 그래서 초씨라고 불렀고 그분이 만든 영림이다. 그래서 초씨 영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초씨 영림으로 요거부터 보죠. 2014년 또 2023년까지 운 정지고 정계에서 곡계로 갔다. 정지고라고 해요. 갈지자가 이제 간다는 뜻이니까 정계에서 곡계로 갔다. 세모라고 되어 있네요. 세모는 중간이라는 뜻이죠. 예. 상인 행여 상인들이 그 여행을 떠났다. 상인이라 그러면 장사꾼인데 여행을 떠나는 장사꾼이면 뭡니까? 옛날에는 장돌뱅이고 아니면 보부상 그리고 지금은 뭐 무역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행을 떠났다. 무역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물건과 저 물건을 바꿔서 더 많은 이익을 보겠다고 이제 떠났는데 떠났습니다. 어쨌든 자무소유 자본이라든가 자기 자금입니다. 자금이 없다. 어떻게 된 거? 소유한 게 없다. 그러나 도둑을 당했든지 강도질을 당했든지 아니면 아예 잊어먹고 못 가져갔든지 자기 자금이 하나도 없게 됐다. 자금이 소유한 게 없다. 지금 주머니에 돈이 물뿐이라는 거죠. 탐패충리. 근데 뭘 탐하냐? 탐냈냐 하면 패라 그러면 조개인데 지금 그러면 조개주면 옛날에는 돈이고 그리고 뭐 조개 껍질 묶어 그냥이 목에 걸고라고 그랬듯이 그 목걸이도 되고 그걸 또 손목에다가 매면은 팔찌가 되고 이런 어떤 보물입니다.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보물을 탐을 내고 그리고 충리 쫓을 축자 뭘 쫓아갔냐 이익을 쫓아갔다 이거죠. 보물을 탐내는 이 보물을 한편으로는 탐내고 또 한편은 이익을 어떻게 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하고 그 이익을 쫓아갔다. 유연왕씨
머물 유자, 이을 연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에는 왕시라 그러면 왕이라면 임금이지만은 옛날에 왕이라면 임금 또 하나는 크다 아니면 오래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고모 왕고모라 그러면 뭐 저기 할머니 고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왕시 큰 시장에서 이제 그런 것이 혹시 보물이 저거 갖다 팔면은 부자가 될 텐데 저거 비단이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면 부자가 될 텐데 하고 자본금 하나도 없는 주제에 거기서 그 왕시 큰 시장에서 머물면서 저거 큰 이익이 될 텐데 하고 물건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죠. 속 많이 상했을 겁니다. 환원내한 환원이라 그러면 이 관문이에요. 처마라는 뜻도 있지만 관문, 그러니까 성문 같은 거죠. 성문. 이 안내자이지만 옛날에 사실 드릴납조에 실사변이 있는 드릴납자. 성 안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안정되게 거기서 머물러니 군자가 무슨 허물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옛날 돈 없는 신사가 뭐 집에 가서 빈대떡 부쳐 먹으면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좀 술집에 탐하면은 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언내 이제 돈이 없다는 거 알고 관문 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그냥 에이 내 신세가 뭐 돈이 없는데 어떡할까 그 보물이 있어도 못 사는데 하고 있으니까 큰 허물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10년의 운은 내가 참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뭘 하고 싶은 거가 많은데 또 세상에 또 그런 것들 돌아다니는 것도 많은데 내가 능력도 없고 그거 해야 살 수 있는 자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안에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있는 그런 운입니다. 예. 그러면 올해의 운은 명의계라 그랬죠. 고계가 10년짜리 운이니까 고지명의입니다. X표가 있네요. 좋지 않다는 뜻이죠. 고계에서 명의계로 갔다. 간류몽급. 간류라 그러면 칡덩쿨입니다. 칡덩쿨이 몽은 이제 무릎 쏘았다, 덮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극자는 이제 가시극제, 가시나무를 갖다가 덮어버려요. 칡덩쿨이 그냥 가시나무 쭉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시가 있는지 뭐가 보물이 있는지 뭐 좋은 나무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덮어버렸다는 거죠. 화부득실 꽃이 나중에 커가지고 열매가 돼야 되는데 익어가서 근데 그 열매가 얻지를 못했네요. 왜냐면 산내 깊은 데 들어가면은 칡덩쿨이 나무를 막 칭칭 동이면서 처음에는 나 좀 의지하자 하고 다가섰다가 나중에 그 나무를 다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나무가 광합성 못 돼서 죽어버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칡덩쿨이 그렇게 가시덩쿨도 다 덮을 정도로 모든 나무를 다 덮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꽃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냐요. 열매 맺지 못한다. 참령난정. 아첨할 참자에다가 아첨할 영자네요. 아첨해가지고 아첨이 많아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가 어지러졌다. 아첨을 하게 옳은 걸 옳다 그러고 그런 걸 그르다 그러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아첨하기 바빠가지고 그냥 예 옳습니다 지당합니다 하니까 정치가 어지러졌다는 거죠. 옛날에 자살하고 공자님 손자 중용을 썼다 그러죠. 그분이 위나라 갔을 적에 위나라 임금이 이 신하들이 전부 내가 옳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는데 이 위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냐 그랬더니 이건 나라가 망합니다. 신하가 100명이 있는데 그중에 자기 의견이 있어서 옳습니다 그럽니다 하고 임금이 뭘 물어보면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다. 자기들 자신도 판단 못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하나같이 다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첨하는 겁니다. 전부 아첨하는 사람이 많으면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임금이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할 적에 의심스러우니까 신하한테 물어요. 의심스럽지 않으면 뭐 물을 필요도 없겠죠. 의심스러워서 물었는데 어떻게 신하가 거기서 반대하는 신하가 하나도 없고 전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아첨이다 이거죠. 아첨을 해서 정치가 어지러진다. 사은농색, 사는 시킨다, 하여금 하는 거죠.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임금님이 은혜고 대통령이 은혜죠. 대통령이 은혜를 베풀어서 백성들이 잘 살고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옹색하게 만든다. 막을옹자 막을색자예요. 대통령이 뭔가 은혜를 베풀고 정치를 잘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꽉 아첨하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자기들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해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하게 옹색하게 만든다. 이게 올해 운이니까 별로 안 좋네요. 올해 대통령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한다. 이거는 나라의 운이니까 이렇고, 가정의 운 같으면 회사의 운 같으면 직원들이 다 아첨해가지고 회사가 영 이상하게 되는 그런 운이고, 가정 같으면은 가족 구성원들이 이리저리 아첨해서 자기 용돈이나 많이 받아내고, 아버지가 벌든 못 벌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집안이 옹색하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럼 내년의 운을 볼까요? 이게 다 안 좋다고 하니까, 내년의 운은 빗기로 갑니다. 곱게에서 빗기로 가. 비는 꾸민다는 뜻입니다. 꾸밀 빗자. 그 사람이 얼굴은 이제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그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멋있게 보이는 거, 이거 꾸미는 겁니다. 뭐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옷을 잘 입혀가지고 꾸미는 거, 그것도 꾸미는 거죠. 좋다 그러네요. 왜 좋은지 한번 볼까요? 전작여산, 옹겨, 이 공굴일전자에다가 지을작자예요. 여산은 이제 진시황이 무덤이 있는 데죠. 왕릉. 진시황릉이 있는 데인데, 여산으로 옮겨서 지으니, 진시황이 자기 살아생전에 무덤을 크게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크게, 지금 진시황릉은 엄청나게 크죠. 그렇게 큰 걸 만드니까 사람 쓰는 거가 백성들 거의 정상적으로 동원하면 안 되니까, 일반인들을 뭐 잘못했다, 넌 죄수다 해가지고 죄수 표시를 해가지고 다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죄수가 돼서 그 안에 여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죠. 그 여산으로 옮겼다. 그랬더니 대실원심, 크게 잃어버렸다. 뭘 잃었냐? 원심이라면 으뜸원자니까, 으뜸되는 마음이 뭐겠어요? 백성들이 마음이죠. 근본이 되고 으뜸되는, 백성들이 마음들이 다 이건 너무한다,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할 수가 있나 하고 마음을 잃게 된 겁니다. 유계발로, 유계가 노함을 일으켰다. 유계라 그러면 저기 한나라 고조의 이름이 유방인데, 그 유방이 자가 개, 막내 개자 쓴 거는 유방이 그 집안의 막내기 때문에 개를 쓴 거예요. 그 한나라 유방 고조가 화를 냈다. 화를 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방이 그 죄수들을 이끌고 거의 여산까지 가야 되는데, 죄수들이 일부는 도망가고 일부는 뭐 기울음 피고 해가지고 그 시간에 도저히 못 돼서 여산에 도착해야 될 시간이 못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때 죄가 뭐냐면, 그 인설하는 사람이나 그 죄수나 다 목을 베는 거예요. 참하는. 그 어차피 제 시간에 못 가가지고 우리는 다 목을 베이는 형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다 그래 마음대로 도망가라. 그리고 자기도 도망갔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유방이 한나라를 일으키니까, 여기서는 이제 좋은 표현으로 화를 내니, 화를 내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뜻이죠. 유계도 사실 망탕산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유계발로. 명멸자영, 자영은 이제 그 진시황이 아들이에요. 근데 막내 아들 호해를 갖다가, 그때 간신이, 조고라는 간신이 그 막내가 제일 편할 것 같아서 호해를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 그 함양 붕으로, 한국관으로 사방에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호의 잘못이다라도 호의를 죽이고 그 진시황이 다른 아들 자영을 갖다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나라는 뜻이죠. 명에서 멸했다. 그 진나라를 갖다가 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유괴가 화가 나가지고 진나라를 멸해버렸다. 이거는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잘못된다는 뜻인데, 약간 내년이 이게 별로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동그라미를 한 거는 다른 객관적으로 볼 적에 유괴가 결국은 한 나라를 세워서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다 하는 뜻에서 동그라미를 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건 많이 못 살고 힘들었다는 뜻인데, 아무튼 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그 황극경세의 운을 초시형용으로 풀어본 세 가지 운, 10년 운은 어떻게 되냐, 올해의 운은 어떠냐, 내년의 운은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는 거를 이제 풀어봤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어려워지겠네요. 깊이 들어가서 황극경세의 그 지금의 운이 어디에 해당하냐 하는 거를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